뇌과학자 힐러 자이드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 이야기는요. 아이에게 소리를 들으면 아이의 뇌에 있는 전두엽은 어떻게 될까요? 네, 이런 주제를 가지고 어, 여러분들을 찾아뵀는데요. 아이 키우기 힘드시죠? 저도 되게 힘들게 아이들을 키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예전에 너무 화가 올라오면 화를 잘 내는 성격은 아니지만 아이한테 소리를 지르고 그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도 아이 키우다 보면 화날 일이 굉장히 많죠. 사고도 치고 아이들이 실수도 하고 또 위험한 상황도 있고 여러분들도 그럴 때마다 소리 지르시는 분들이 아마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렇게 키웠는데 나이가 들어서 제가 뇌과학을 공부하면서 보니까 뇌를 좀 더 잘 알았으면 아이를 더 잘 키울 수 있었을 텐데 라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하고 있는 생각들, 저의 작은 지식들을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려고 오늘 이렇게 음, 유튜브를 시작했는데요. 오늘이 유튜브 첫날이에요. 어, 여러분들 화가 나면 나도 모르게 아이한테 소리를 지르게 되죠? 진짜 소리를 지를 때 아이의 뇌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런 생각을 해보시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네, 그것에 대해서 오늘 제가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아이를 원하시나요? 말 잘 듣는 아이요? 공부를 아주 잘해서 의사나 판사, 뭐 사회적으로 좀 지위가 있는 직업을 갖고 있는 그런 아이로 키우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요즘에는 그런 어머니들도 많아요. 공부보다도요, 저는 아이가 성격도 좋고, 자존감이 높아서 세상을 아주 행복하고 원만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그 분들도 꽤 많은데요. 이렇게 사회적으로 그 지위가 높은 그런 사람이 되는 거, 그 다음에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되는 거. 이게 다 전두엽이 발달되어야지 가능한 그런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전두엽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어, 앞전자를 써서 우리 이 이마 쪽, 뇌의 앞쪽에 있다고 해서 전두엽이고요. 이 전두엽은 미래를 예측하고 우리가 사람을 더 인간답게 만들고 또 지혜롭게 만들게 하는 그런 뇌예요. 뇌의 총사령관 역할을 하는 뇌이기도 하죠. 근데 이제 이 전두엽이 있는가 하면 전두엽 안쪽에 뇌의 가장 가운데에 우리의 감정의 뇌인 변형계가 있어요. 특히 변형계 안의 편도체는 우리 생명 유지를 위해서 공포 반응에 굉장히 예민한 뇌예요. 그래서 밖에서 어떤 그 위기 상황이 닥쳤다. 그러면 편도체가 막 활성이 일어나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전두엽은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왜냐하면 빨리 신속하게 내가 행동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두엽은 그때 작동을 멈추고 이제 그 편도체가 과활성되면서 부교감신경이 교감신경으로 바뀌고요. 교감신경이 작동하면 우리 심장박동도 빨라지고 호흡도 가빠지고 도망가거나 싸울 준비가 이제 되는 거예요. 제 이야기, 지금 제가 드린 이야기가 굉장히 의미 있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 아이를 야단치거나 소리 지르거나 겁을 주면 아이한테는, 아이한테는 부모가 이 세상 전부잖아요. 그래서 부모의 사랑을 너무 아이들은 이제 원하고 또 부모님 없이는 내가 살아갈 수가 없는 굉장히 나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절대적인 부모가 나에게 막 소리를 지르거나 화를 내요. 그러면 아이들은
당연히 위기 상황이다라는 경보가 뇌에서 울리면서 공포 반응을 일으킬 수밖에 없어요. 그때 아이들의 전두엽은 당연히 멈추겠죠. 이 전두엽은 24살이나 5살까지 계속 발달이 돼서 완성이 되는 가장 늦게까지 발달이 되는 그런 뇌이기도 해요. 이런 뇌가 여러분들이 아이에게 소리를 지르거나 어떤 위협을 가하면 멈추는데 그런 시간이 만약에 너무 많다, 반복이 된다. 그러면 아이들의 전두엽은 어떻게 발달될까요? 어,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죠. 근데 여러분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거는 알겠는데 내가 화나는 것을 내가 어떻게 컨트롤을 해요? 나도 모르게 내가 미처 생각하기도 전에 벌써 화가 나서 소리를 지른다던가 뭐 이게 자동적으로 지금 반응이 되는데 그럼 나는 어떻게 해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 방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릴 건데요. 일단 화가 나시면 말이나 행동을 하시지 마시고 심호흡을 좀 여러 번 하세요. 크게 심호흡을 하시면 이 교감신경이 작동해서 막 불규칙했던 그 호흡이 조금 이제 가라앉을 거예요. 그러면 약간 진정이 되거든요. 그때 주의를 나의 내면으로 두세요. 아이를 계속 바라보시면 아이는 내 화를 돋굴 거예요. 그러니까 내 내면을 바라보면서, 내가 또 지금 올라오고 구나 내가 지금 화가 나는구나. 그것을 알아차려 주시고, 내 내면을 이렇게 그냥 바라보시는 거예요. 조용히. 이런 행동이 처음에는 화가 났는데 그게 제대로 돼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자꾸 반복을 하시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방법으로 어떤 분은 내가 너무 큰 일이 아닌 거 작은 일 갖고 너무 아이한테 심하게 야단을 쳤다. 이렇게 이제 반성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어떤 분은 엄마가 예전에 나한테 너무 잔소리가 심하고 야단도 많이 치고 해서 그게 너무 싫었는데 지금 보니까 내가 내 아이한테 똑같이 엄마처럼 똑같이 하고 있어요 하고 속상해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이게 다 알아차림이잖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 자기 자신의 행동이나 아니면 생각, 느낌 이런 것들을 알아차릴 수가 있는데요. 이 알아차림은 치유의 시작이다라는 말이 심리학에서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차림이 되면 아이들도 그것을 보고 따라서 알아차림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는 거죠. 이제 그 다음엔 어떻게 할까요? 그 다음에 내가 알아차림이 되면 아이한테 지금 네가 이렇게 흥분해 있고 화가 나 있는데 우리가 얘기할 준비가 되면 엄마가 기다려 줄 테니까 그때 얘기하자. 그리고 아이의 행동은 무시해 버리세요. 그러면 아이가 굉장히 의아해할 수도 있어요. 엄마가 막 화내야 되는데 엄마 반응이 저게 뭐지? 그러고 오히려 더 이제 쓰거나 뭐 소리를 지르거나 아이가 오히려 더 화를 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하는지 보려고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이제 여러분들은 좀 인내심을 가지고 그것을 참으셔야 돼요. 참고 아이가 다 이제 이 방법 저 방법을 했는데 소용이 없어서 포기해서 좀 가라앉았을 때 그때 아이한테 가서 예를 들면, 네가 그 장난감이 너무 갖고 싶었구나. 근데 그래서 되게 속상하구나. 그래서 아이의 그 감정을 조금 어루만져 주세요. 공감을 해주시고요. 그러면 이제 아이의 감정이 조금 편안해지면서 전두엽이 활성화될 준비가 돼 있겠죠. 그러면 전두엽을 자극시킬 수 있는 질문들을 이제부터 하시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속상해서 소리 지르고 그래서 네가 참 많이 속상한데 엄마 마음은 어떨까? 네가 이럴 때마다 엄마 마음은 어떨까? 라고 엄마 마음을 상대방 마음을 예측할 수 있게 한번 질문을 던져주시는 거예요. 네가 이러니까 엄마가 화가 나잖아. 이거는 안 돼요. 이거는 엄마가 그냥 말씀하시는 건데 이거보다는 물론 이제 엄마 감정을 좋게 표현하시는 것도 좋지만 아이한테 생각할 수 있게 자꾸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엄마 마음이 어떨까 하고 보통 그 어린 아이들은 자기중심적이잖아요. 근데 이때 훈련을 좀 시켜주셔야 돼요. 상대방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훈련을 시켜주시는 거. 이것도 전두엽을 발달시킬 수 있는 질문이고요. 또 이게 계속 반복이 되면 우리 사이가 어떻게 될까? 이게 계속 반복이 되면 한 달 후, 1년 후 어떻게 될까? 뭐 이렇게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질문도 좀 해주시고요. 또 우리가 좀 편안하게 너랑 나랑 좀 평화롭게 잘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질문. 그러니까 어, 지금 이 상황을 개선시킬 수 있는 방법을 내가 아이한테 지시하거나 명령하는 게 아니라 아이 스스로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아이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도록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는 뇌를 동원해서 뇌 전체적으로 막 활성화가 일어나면서 아이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아마 찾을 거예요. 어떠세요? 한번 해보고 싶으신가요? 어렸을 때 엄마한테 맨날 야단 맞고 아이랑 엄마랑 싸우고 그러면서 큰 아이랑 문제가 생겼을 때 엄마가 자기 감정을 컨트롤하고 아이한테 질문을 던지면서 문제 해결 방법을 아이 스스로 찾게 만들어주는 훈육법을 하신 엄마랑 10년 후, 20년 후 아이들의 많은 차이가 있지 않을까요? 네. 여러분들이 지금은 좀 힘드시겠지만 여러분들의 작은 그 노력과 배려가 아이의 그 미래를 바꿀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의 영상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다음에 또 저의 그 일상의 소소한 이야기들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더 좋은 이야기로 여러분들을 찾아뵐게요. 마음에 드셨으면 공감,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봬요.